안녕하세요. 3살 아이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의 경기도 맘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니 시댁 이야기가 게시판에 끊이질 않네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날씬하다는 이유로요. 저는 키 170에 몸무게 52kg 정도입니다. 많이 마른 편이지만 몸이 허약한 건 아니에요. 회사 다니면서 필라테스랑 요가를 꾸준히 해서 근육량도 다른 여자들에 비해 많은 편이고 잔병 치레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건강 체질인데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보자마자 에구 비린내가 난다. 저렇게 말라서 애는 낳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태어나서 비린내가 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무 심한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안 되었고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무슨 그런 말을 예비 며느리한테 하냐며 자기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더군요. 시모는 비린내 난다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쁠 만한 욕은 아니라며 어른들이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가 여리여리하면 남자한테 괜히 기대기만 하고 우리 아들만 지 여자 시중 든다고 고생하겠네 라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체력 좋아서 제가 할 일 남편한테 괜히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한들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힘이 센데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제가 그날 어머님과 식사 끝내고 나서 남편한테 그랬죠. 자기랑 결혼하면 나 자기 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말씀하시는데 필터링이 없으시잖아. 라고 저도 대놓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옛날 며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말을 듣고 참고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죠. 그때 남편도 깨갱하고 집에 가서 본인 어머니, 즉 지금의 시어머니한테 엄청 뭐라고 단돌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다른 실언을 하지 않았고 상견례 때도 말 실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조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어느 주말 시댁에 방문했고 저녁에 술 한잔 하고 있는데 다들 자리 비운 사이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마른 사람이 제일 싫다고요. 살이 안 찌는 사람은 분명히 성격적인 결함이 있을 거라 하시더군요. 성격이 예민해서 살이 안 찌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타입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이타적인 성격이라 다른 사람들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사람도 많고 회사에서도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세상에 체질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며 제 몸을 위아래로 훑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말라서 볼품이 없으니 좀 찌우는 게 어떻냐는 말과 함께요. 여기서 잠시 어머님 체형을 짚고 넘어가자면 어머님은 고도 비만에서 간신히 15kg 정도 감량하시고 현재 키 160 전후에 몸무게가 65kg 정도이세요. 저희 남편 낳고 서서히 찐 살이 어느새 회복이 안 되었고 늘어난 몸무게만큼 식욕도 늘어 점점 살이 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 이후로는 경각심을 가지셨나 봐요. 한의원도 꾸준히 다니고 있고 비만 관리하는 병원도 다니셔서 간신히 지금의 몸무게를 유지하신 듯해요. 많이 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근육이 부족해서인지 몸무게에 비해 조금 더 통통하게 보이시긴 합니다. 그런 체형 때문에 어머님은 옷 입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셨고요. 솔직히 그런 분이 남의 체형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놓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 어디 가면 성격 나쁘단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체형 가지고 성격 유추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더러 말랐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마른 사람은 성격 안 좋다고 하시는 거면 그냥 저 기분 나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그냥 하는 소리 가지고 예민하게 군다면서 봐라, 내 말이 딱이잖니. 그냥 넘어가면 될 문제 가지고 깐깐하게도 군다. 라고 하시더군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랑 되도록 단둘이 있으려고 안 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뵈면 꼭 저를 위아래로 훑는 그 시선도 너무 기분 나빴고 자꾸 제 몸매 가지고 꼬챙이 같네, 목각 인형 같네 하시는 농담이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 가지니
정말 어른들 말씀대로 피부에 트러블도 자꾸 나고 배도 옆으로 커지면서 살도 많이 찌더라고요. 그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진짜 제 모습이 많이 못나지긴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남편도 저를 어하둥둥 케어해주며 여전히 예쁘다, 공주 같다 하면서 치켜 올려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님은 그게 너무 못마땅하셨나 보더라고요. 남편한테 카톡한 걸 봤는데 와이프 칭찬 너무 해주지 말라더군요. 버릇 나빠진다고요. 어머님은 제가 아이를 가진 이후로 뭔가 저를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듯 했어요. 제가 남편한테 대접받는 게 그렇게 안 이꺼운지 시시때때로 전화해서는 저더러 애 가졌다고 너무 너만 챙겨 먹지 말고 네 남편도 좀 챙겨라. 그러다가 살만 찌고 너도 안 좋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 남편이 저한테 가방 선물을 해주거나 혹은 용돈을 준다거나 하면 그렇게 시샘을 하셨습니다. 아들 열심히 키워놨더니 남의 딸 종노릇이나 한다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신한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며 영양제 한 통 안 챙겨주시더니 남편 회사로 아들 보약을 120만 원어치나 지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자리가 생겨서 같이 먹게 되면 제 앞에서 보란듯이 생선 살을 발라 저희 남편한테 챙겨주시곤 지 와이프 챙긴다고 바쁜 놈이니까 엄마라도 우리 아들 챙겨줘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기겁하며 제발 그러지 말라고 반색을 해도 어머님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으시더군요. 뭔가 어머님은 제가 먹는 것마저 다 아깝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런 어머님한테 저도 정이 떨어졌죠. 그건 그렇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생각보다 살이 금방 빠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 낳기 전 몸무게가 52kg였는데 만삭 때가 70kg였습니다. 키가 170이나 되어서 그런지 살이 조금만 쪄도 몸이 거대해지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도 별 이벤트 없이 무사히 순산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는데 시어머님만 예, 너도 살이 다 찌는구나. 그전엔 그렇게 빼빼 말라서 볼품없더니 세상에 70kg가 웬 말이야? 하면서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저 출산하기 3일 전의 말이에요. 시아버지랑 남편이 정색하며 시어머니한테 말 조심하라고 타박했지만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연신 웃음을 멈추지 못하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살이 찐 게 너무 꼬셔 죽겠다는 듯이요. 어머님, 제가 살이 찐 게 그렇게 재밌으세요? 라고 제가 대놓고 말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고 시어머님은 헛기침만 하며 그냥 농담이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기분 나빠서 아이 낳기 직전까지도 생각나더라고요. 애먼 남편만 잡았습니다. 어머님 입단속 제대로 하라고 남편한테 윽박질렀고 남편은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죠. 남편이 그렇게라도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기분 핑계대고 어머님이랑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제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10kg 빼고 나왔어요. 누가 봐도 살이 많이 빠졌고 전보다 붓기도 많이 빠져서 친정 엄마마저 너무 한 번에 다 뺀 거 아니냐고 걱정하실 정도였는데 어머님은 저 보자마자 예, 몸이 그대로네? 그러다 평생 그렇게 코끼리처럼 살게 되면 어떡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안 그래도 애 낳고 나서 몸도 안 좋은데 신경 거슬리는 소리 들으니까 짜증이 확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지금 코끼리 같다고요? 제가 아무리 살이 쪄도 지금의 어머님보다는 날씬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님이 충격받으신 듯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급기야 엉엉 우시더라고요. 뒤늦게 들어온 시아버님이랑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시어머님은 나 서러워서 못 살겠다. 며느리 걱정돼서 한마디 했더니 나더러 뚱뚱하다네. 안 그래도 살쪄서 서러운데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겠니? 하시면서 저를 모함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두 눈이 동그래지며 손을 내저었고 어머님은 그대로 다시 본가에 내려가야겠다며 울며 짐을 싸시더군요. 그리고 정말 그대로 저희 집에 애기 보러 오신 지 1시간 만에 내려가셨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어머님을 다시 뵙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명절에도 안 내려가고 안부 전화도 안 드렸습니다. 그동안 망언하시는 거 참아드린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시어머니라 들이박지 않고 참아드린 건데
너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편만 아이 두어 번 시댁에 데리고 가 얼굴 보여드리고 시댁이랑 연락을 남편이 전부 다 했습니다. 간간히 어머님이 간보며 저더러 시댁에 연락 좀 하라고 남편한테 압박하신 모양인데 남편이 쳐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 돌 전에 어머님이 드디어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날 본인이 과민했다면서 꼬아들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어른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계속 꽁에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도 그냥 1년 동안 연락 안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풀렸고 전처럼은 아니지만 왕래도 다시 시작했어요. 소규모로 아이 돌잔치를 했고 직계 가족만 초대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돌잔치 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먼저 댁에 돌아가셨습니다. 시댁은 조금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1박 모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녁에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고깃집에 갔습니다. 서버분이 저희 테이블에 상차림을 해주시는데 어머님이 부지런히 온갖 밑반찬들을 제 앞으로 밀어주시더라고요. 이제야 좀 챙겨주시나 보다 하고 어머님께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당신께서 아이를 봐줄 테니 저더러 편하게 먹으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밑반찬들을 좀 집어 먹고 있었고 고기가 있자 남편이 제 앞접시에 고기를 몇 점 놔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정색을 하며 얘 많이 먹었다. 이제 네가 먹거라. 하면서 아이를 저한테 떠밀다시피 넘기더군요. 남편이 당황해하며 엄마, 고기 이제 다 익었는데 무슨 소리야. 여보, 우리 애기 이리 줘. 내가 안을게. 당신 먹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손사래를 치며 여기 얘 앞에 밑반찬 잔뜩 있는 거 안 보여? 너는 뭐 먹지도 못했잖아. 빨리 고기나 먹어. 소고기잖아. 라고 하며 남편 앞접시에 수북하게 고기를 쌓으시더군요. 시아버지마저 타박하며 무슨 추태냐고 뭐라고 하시자 어머님이 입을 삐쭉 내미시더군요.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남편이랑 시부가 나서서 어머님께 화를 내니 저는 뭐 손 안 대고 코푼 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남자들한테 한 소리 잔뜩 들은 채 기죽어서 식사하셨고요. 저도 기분이 나빴지만 어머님도 그날 최악의 식사하셨을 거예요. 눈물도 찔끔 흘리셨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님에 대해 남편이랑 깊게 대화했습니다.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들은 말은 없는지 남편한테 캐묻자 남편이 고민하다 이러더군요. 우리 엄마가 예전에 살이 많이 쪘었잖아. 그래서 날씬한 여자들을 좀 질투하시더라고. 길 가다가 보이는 늘씬한 여자들 험담을 그렇게 해. 엄마한테도 안 좋아 보여서 그러지 말라고 뭐라고 하긴 했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 아마도 처음에는 당신한테 질투를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나랑 아빠가 엄마한테 모진 소리도 많이 했어.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 저러다 마실 거야. 그리고 되도록 내가 많이 막아줄게. 미안해. 라고 하더군요. 짐작은 했지만 역시나 더군요. 어머님은 저를 질투하셨고 소중한 아들이 저한테 잘해주니까 더 기분이 나쁘셨겠죠. 아무리 그렇다고 어른이 어른 같지 않게 그게 무슨 행동이실까요? 저는 며느리이고 당신 아들의 배우자인데요. 그건 정당화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정이 떨어지니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 어머님은 손자 보고 싶다고 영상통화를 자주 거셨는데 그냥 남편한테 떠넘기곤 했습니다. 명절에도 별로 가기 싫더라고요. 인상 잔뜩 쓴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어머님의 시선도 점점 소름 끼치게 싫어졌고요. 아버님이랑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이때다 싶어서 망언하시는 것도 너무 짜증났어요. 어머님도 느끼셨는지 저한테 연락을 점점 뜸하게 하시더군요.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지도 않았고 어머님이 전화하셔도 제가 거의 단답으로 응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얼굴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날 생각만 하면 솔직히 통쾌합니다.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도리는 해야 할 말은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랑 미리 얘기해서 딱 하루만 있다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절대 자리 비우지 말라고 했죠. 저랑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으면 자꾸 못된 말을 하시니까요. 그렇게 신신당부한 후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님은 저한테 공격할 틈을 자꾸 보이셨는데 남편이 철벽 수비하듯 제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시더라고요. 살이 영 안 빠지는 것 같다고 어머님이 한 소리 하시면 남편이 대신 대답하며 많이 빠졌는데 왜 그래 엄마. 그리고 살 얘기 그만해. 엄마도 살 얘기하면 싫잖아. 라고 하니 어머님이 입을 삐쭉 내미시더군요. 어쨌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말도 조금씩 하는 아이가 있으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긴 하더군요. 어머님이 우리 왕자님 뭐 먹고 싶어? 라고 하니 제 아이가 고기!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아이는 고기가 딱히 좋다기보다는 말할 수 있는 단어 중에 고기가 있을 뿐입니다. 어머님은 기뻐하며 고깃집에 가자고 하셨고 그렇게 시부모님과 저희 가족 모두 시댁 근처 고깃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서버가 테이블에 밑반찬을 세팅해 주시자 어머님이 분주하게 제 앞으로 밀어 넣으시더군요. 세아가 많이 먹거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전에 고깃집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밑반찬 잔뜩 먹이고는 저더러 많이 먹었으니 고기 먹지 말라고 했던 일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저 밑반찬 많이 먹으면 이따 배불러서 고기 못 먹어요. 오늘 고기 엄청 먹을 거예요. 라고 하니 어머님이 순간 인상을 찌푸리시더군요. 그러냐? 그래도 이거 채소들인데 좀 먹어봐. 건강에 좋잖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대꾸도 않고 아이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밑반찬으로 나온 가지튀김이랑 강냉이 죽 같은 걸 수저에 떠서 저한테 먹이려고 하셨고요. 옆 테이블에서 속도 모르고 그러더군요. 아이고 따님이에요 며느리예요. 얘기 들어보니 시어머니 같은데 딸 보듯 잘 챙겨주시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어깨를 으쓱 하시며 며느리도 내 딸 같아서요. 잘 챙겨줘야죠. 라고 하시던데 기가 찼습니다. 거기서 안 먹겠다고 거절하면 너무 매정해 보이니까 몇 숟가락 받아 먹으니 어머님이 좋아하시더군요. 그리고 고기가 익음과 동시에 남편이 고기를 저에게 주었고 제가 서너 점 받아 먹었을 때쯤 어머님이 아이고 배가 안 불러? 그렇게 많이 먹고도? 라고 하시는데 벙찌더군요. 어머님 저 이제 겨우 서너 점 먹었는데요? 에이 밑반찬 많이 주워 먹었잖니. 적당히 먹었으면 이제 아범 좀 먹게 네가 애 좀 봐라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여기 밑반찬이 다채롭게 잘 나온다며 서버 불러서는 저 더 먹으라고 밑반찬 리필을 더 요청하셨고요. 어머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무슨 말이냐며 발끈했고 아버님도 제 편 들어주며 더 먹으라고 제 앞으로 고기를 많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는 한데 어머님 때문에 기분이 너무너무 더럽더라고요. 마침 남편한테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급하게 나갔고 저희 아이가 아빠 따라간다고 우는 바람에 아버님이 달래주느라 아이랑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어머님이랑 단둘이 어색하게 앉아있는데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어머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넌 어째 살이 점점 더 찌는 것 같다. 너무 식탐 부리는 거 아니냐? 돼지같이 너무 음식 욕심내는 거 보기 좋지 않아. 라고 하시길래 어머님 누가 봐도 저보고 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왜 어머님만 자꾸 저더러 살쪘다고 하세요? 시야가 왜곡돼서 보이는 것도 건강 문제라고 하던데 어머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돌직구 던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엄청 기분이 나쁘신 듯 얼굴이 벌개지신 채 소맥을 벌컥벌컥 드시더군요. 그러더니 오늘 고기 원 없이 많이 먹으라고 비아냥대듯 말씀하시길래 저 혼자 5인분 넘게 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없이 저를 노려보듯 응시하시더군요. 이제는 어머님 비위 맞춰드릴 이유도 없으니 그냥 저도 막 나갔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제 앞접시로 고기들을 던지듯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무슨 가축 먹이 주듯이요. 기분이 나빠서 그냥 제가 알아서 먹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저한테 고기를 던지려 하셨고요. 그런 식의 신경전이 오가다 보니 이윽고 남편이랑 아버님도 오셨고 다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며느리가 고기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많이 구워주고 있다. 오늘 원 없이 먹겠다네. 하시며 집게로 집은 고기를 제 쪽으로 던지시는데 누가 봐도 앞접시가 목표가 아니라 제 몸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 하얀 셔츠에 양념갈비가 묻었어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어머님은 애구구 하면서 실수인 척 제 몸을 닦아주셨고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찬물이 들어있는 물컵을 들어 저를 닦아주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어머님 얼굴 쪽에 끼얹었습니다. 제가 연기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정말 실수 같아 보였을 거예요. 단 한 사람, 어머님만이 제가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아신 듯 했죠. 그 바람에 어머님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셨고 저는 호들갑을 떨며 어머님, 아까 목마르시다고 하셔서 물 드리려고 했는데 실수예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휴지를 쓱쓱 뽑아 어머님 얼굴을 닦아드렸어요. 어머님이 씩씩대며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눈 하나 깜짝 감고 어머님이랑 마주보고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어머님이 먼저 시선을 거두셨고 그냥 조용히 고개 숙이고 식사하시더군요. 인연 제대로 미쳤구나 싶으셨겠죠. 저도 더 이상 당하고 살고 싶지 않았고 어머님이 스트레스 주시는 만큼 되갚고 싶었습니다. 이제 애도 낳았고 또 이혼하기엔 남편이 괜찮기 때문에 이대로 가정을 포기하기도 싫었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물 끼얹은 이후로 정말 잠잠하시더군요. 어쨌든 배웅은 깍듯이 했고 용돈도 두둑히 넣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저한테 실언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연락도 잘 안 올 뿐더러 어쩌다 전화 받게 되어도 금방 끊으려 하시더군요. 제가 무서워서라기보단 질릴 대로 질려버리신 느낌이에요. 그러게 적당히 좀 하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악에 바치진 않았을 텐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정신을 차리시는 시어머니도 답답합니다. 당신 아들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한 남의 집 귀한 딸인데 왜 그렇게 저를 고깝게 보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지만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이제 3개월 차 들어선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사실 실감이 잘 안 나네요. 워낙 짧게 살아서 그런가 그냥 꿈에서 깬 듯한 느낌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혼한 지 한 달 되어서 시댁이 저에게 11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시댁이 돈 없는 집안인 줄 알고 결혼은 했지만 이 정도로 막장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 월급의 10%를 떼어 다달이 시댁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워낙 제 결혼에 적극적이라 선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상대 입장에서도 제가 별로일 순 있겠지만 돈 많은 집 아들들은 전부 기고만장하고 제 얘기보다는 자기 얘기하는데 바빠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직장에서 일하며 만난 소위 엘리트 남자들에게도 실망을 많이 했기에 저는 결혼 생각마저 없어지던 차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으니 순수하게 저만 좋아해주고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제 조건은 솔직히 소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대로 비혼 선언하고 혼자 살까봐 마음을 많이 쓰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우리 부모님 나이대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결혼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혼자 살며 나이 먹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을 하라고, 결혼하기만 하면 경기도 신도시에 아파트도 얻어준다는 그런 달콤한 이야기를 하시며 회유하곤 하셨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영 결혼에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짧은 연애만 하다 보니 어느새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 역시 비혼주의가 많은 까닭에 저는 그닥 외로움과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제 생활에 만족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정말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일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눈에 반한다는 걸 믿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서로가 운명이긴 했는지 서로 보자마자 끌렸고 바로 연애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제가 우선이었고 늘 존중받으며 연애했기에 행복했습니다. 공공기관 다니는 사람이었고 학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셨고 또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약간 등 떠밀리듯 들어가게 된 직장이라더군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지만 집집마다 사정은 다 다르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1년 정도 사귀었죠. 사귀면서 정은 들대로 다 들어버렸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시댁은 지방에 있는 1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남편한테는 여동생이 둘 있습니다. 한 명은 국가고시 붙어서 보건계열 쪽에서 일하고 있고 막내 신우는 백수예요. 시아버지는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명예퇴직하셨고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셨는데 아버님이 사기를 당해 모은 돈을 몽땅 잃으셨다네요. 그래서 매달 받는 2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 생활하셔야 했는데 막내 신우가 백수이다 보니 그쪽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막내 신우가 카페를 차리고 싶어 해서 없는 살림에 돈 대줘서 가게도 차려줬는데 쫄딱 말아먹고 그 다음엔 쇼핑몰을 하겠다고 동대문에서 옷을 잔뜩 떼왔나 봐요. 그런데 그것도 좀 하다 말아서 시댁 작은 방은 아예 옷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백수로 지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도 가고 옷도 사입고 명품 가방도 사겠다고 부모님을 엄청 조른다더군요. 그걸 다 들어주는 시부모님도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쓸 돈도 없는데 자꾸 돈이 나가니 궁핍해졌고 어머님이 아는 사람에게 농산물을 좀 떼다가 시장에 가서 파는 형식으로 소일거리를 하시는데 매번 시장에 가시는 것도 아니고 날씨 흐리면 안 가시고 좀 피곤하면 안 가시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한 달에 서너 번 장에서 판매하시는 게 다이기 때문에 시부모님 두 분이 한 달에 쓰실 수 있는 현금이랄 것은 40에서 50만 원 정도뿐입니다. 그나마 둘째 신우랑 제 남편이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거 보태서 생활하셨고요. 결혼 전 그 얘기 듣고 나니 여간 착잡한 게 아니더군요. 전 남편 월급은 400만 원 전후고 제 월급은 650만 원 전후입니다.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잘 벌었어요. 둘이 합치면 월 소득 1,000만 원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결혼한다면 시댁에 다달이 얼마씩 드리는 게 그렇게 부담은 안 되지만은 평생을 그렇게 부양해야 한다는 게 걸리더군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장교 출신이시고 다달이 연금 받으십니다. 친정 어머니는 저희 남매 정성으로 다 키우시고 막내인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좀 쉬실 법도 한데 흘러가는 시간 아깝다며 항상 알바하시며 사셨고요. 혹여라도 자식들한테 금전적으로 부담 줄까 항상 걱정하셨고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더 남겨두고 세상 떠나겠다 하시며 돈도 부지런히 모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성실한 부모님들 덕분에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에 게을러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제가 자라난 환경은 이러하기 때문에 솔직히 결혼할 사람 집안 분위기가 충격적이더라고요. 친정에서도 반대했습니다. 깨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라고. 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길 바라셨지만 내심 이 사람 놓치면 제가 평생 독신으로 살까봐 모순적인 걱정을 하셨어요. 게다가 전 남편이 엄청나게 매달렸습니다. 결혼만 하면 시댁이랑 왕래 없도록 하고 한 달에 50만 원씩 드려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상 요구하시는 건 자기가 칼같이 자르겠다고 하더군요. 아예 각서까지 써가면서 제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고 노력하는데 참 부모를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본인 가정 사정 때문에 좋아하는 여자를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그 남자한테 연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보다 무서운 건 연민이라고 하잖아요. 결혼 전 제가 딱 그랬습니다. 뭐에 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남편이 안쓰러워 보였고 또 내가 많이 사랑하니까 시댁의 부족함도 어느 정도 제가 커버해줄 거라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가 식사도 했고 상견례까지 했지만 시댁의 이상한 점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잘 웃고 예의 바르시더라고요. 막내 신우도 조용조용하게 있었고요. 전혀 문제될 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둘째 신우랑 결혼 전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2번이나 거절당했고 상견례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못 박아서 결국 결혼식 날에 처음으로 본 게 특이점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경기도 신도시 전셋집에서 신혼 살림을 꾸렸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것은 금목걸이 하나였는데
저희 부모님도 사위한테 시계 하나 해주셨어요. 결혼 비용이란 가전 가구는 저랑 남편이 모은 돈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총 3천만 원 정도 든 것 같네요. 친정에서 집을 도와주셔서 다행이었죠. 행복했고 모든 것에 만족했어요. 시댁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어쨌든 월 50만 원씩 세금 내듯 꼬박꼬박 이체해야 했는데 그건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남편이 알아서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꿀 떨어지며 살았습니다. 정확히 딱 한 달만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그 전에 안부 전화로 두어 번 연락드리긴 했는데 어머님한테 먼저 전화가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튼 반갑게 받았는데 어머님 말투가 좀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새아가 우리 아들한테 50만 원 잘 받았다고 전해다오. 아, 네. 어제 이체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아들이 결혼도 했는데 이전처럼 50만 원 똑같이 받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말은 안 하려 했지만 너희 시아버지도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 내가 그래도 며느리 생각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는 했는데 혹시 다음 달도 50만 원만 보낼 생각이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사실 내가 우리 아들 월급은 빤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 며느리는 다달이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시켰잖니. 근데 우리 막내딸이 지 올케 언니 회사를 검색해서 연봉을 알아왔더라고. 그래서 계산해보니 우리 아들보다 200만 원은 훨씬 버는 것 같은데 왜 한 달에 50만 원만 보내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이야. 아, 어머님,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남편이랑 상의를 좀 해서. 상의할 게 뭐 있니? 너도 우리 집 가족이 됐으니까 좀 마음을 넓게 먹으면 될 일이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 말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자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혀를 한번 차시더니 현명하게 잘 생각하라고 한마디 하시곤 끊으셨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시댁 용돈 올려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시댁 가족들이 아프거나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가 큰돈 보태드릴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결혼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버젓이 일할 수 있는 시댁 식구들인데 벌써부터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시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서 화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이런 전화가 왔다고요. 결혼 전 저에게 각서까지 써주며 시댁의 돈 문제로 저까지 신경 쓰게 할 일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줬던 남편이라 저는 당연히 남편이 많이 당황해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아, 그래? 얼마를 더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라고 하며 무덤덤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문제냐고 결혼하자마자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용돈 더 올려달라고 연락하시는 게 말이 되냐고 길길이 날뛰며 화냈더니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오히려 덤덤해 하더라고요. 자기 왜 그래? 시어머니가 전화 좀 할 수도 있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라고 하면서 제 복장을 더 터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엄청 싸웠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 싫으면 제가 거절하면 그만인 거다. 라는 입장이고 저는 그런 얘기를 꺼내신 것 자체가 불쾌하다. 아직 일하실 수 있고 막내 신호도 어린데 왜 일을 안 하고 벌써부터 우리한테 기대려 하시냐. 그리고 문제의 포인트를 모르는 남편한테 더 화가 난다고 했어요. 말을 아무리 해도 남편은 그냥 싫다고 하면 되는 거. 제가 날선 반응을 보인다고 오히려 화를 내길래 제가 결혼 전 남편이 썼던 각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봐, 시댁에서 돈 가지고 얘기 꺼내면 당신이 막아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뭐? 나더러 그냥 싫다고 말하면 그만이라고? 라고 하니 남편이 각서를 흑끝 보고 당황해 하더군요. 그러더니 본인이 알아서 본가에 얘기할 테니 저더러 신경 끄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번엔 막내 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둘이 돈도 많이 벌면서 어떻게 그렇게 짜게 구세요? 우리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아가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화부터 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언니가 예의를 안 지키니까 그렇죠.
그렇게 벌어서 언니랑 오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 집에 용돈 더 보태주는 거 싫다고 했다면서요.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엄마 엄청 열받았는데 새언니 어떡해요? 이제 우리 집 오면 큰일 났다.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점잖고 조용하던 막내 신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비아냥대며 전화로 저를 조롱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결혼한 지 한 달 좀 넘어서 이런 얘기 드리기 저도 참 그런데요. 먼저 시작하셨으니 얘기할게요. 일 하실 수 있잖아요. 당장 취업하기가 어려우면 알바라도 하면서 딸 수 있는 자격증 공부하고 그러면서 미래 준비하세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학원비도 내드릴 수 있고요. 언제까지 큰오빠랑 둘째 언니가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려 하세요? 시댁에서 무슨 일 있으면 물론 저희가 보태드릴 수는 있어요. 운동도 다닌다던데 그 힘으로 일하셔야죠. 언니가 뭘 한다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난리예요. 올케가 이렇게 꼰대일 줄은 몰랐네. 우리 엄마한테 그대로 말해줄게요. 어디 어떻게 되나. 내가 그래도 새 가족 생긴다고 해서 웬만하면 성질 참고 살려고 했는데 언니가 지금 사람 잘못 건드린 거예요. 라고 하더니 막내 신우가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진짜 제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세아가, 너 선 넘었다. 올케가 어떻게 신우한테 조언을 할 수가 있어. 아직 가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정부쳐도 모자랄 판에 1억이야? 어머님, 막내 아가씨가 먼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무리 그래도 나이 많은 새아가가 참아야지. 안 그러니? 내가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줄게. 나는 우리 며느리가 경솔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 네 신우한테 사과하고 좋게 좋게 풀자. 응? 하며 제가 막내 신우에게 사과하길 종용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한숨만 쉴 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번번이 시댁에 맞서 거절하고 싸우라고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제 와서 나 몰라라 배째라 모두인 남편한테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각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며 상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있어야 할 각서가 안 보이더군요. 아무리 뒤져도 없길래 남편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찢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걸 왜 찢어? 당신 미쳤어? 어차피 결혼 전 얘기고 그 각서 의미 없는 거 알잖아. 뭐하러 자꾸 들이대려고 그래. 나는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해. 아무튼 당신 뜻은 우리 집에 돈 더 주기 싫다는 거잖아. 그럼 그런 얘기를 우리 집에다 직접 하라고. 그러면 해결된다니까?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당신이 딱 그 짝이네. 결혼 전에는 나 놓칠까봐 각서까지 써가며 달래더니 이제 와서는 뭐? 나더러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라서 그래. 그리고 당신도 우리 집에 돈 더 주기 싫어하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됐다. 그래. 내가 시댁에다 말할게. 됐지? 라고 하고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말하라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너무 기분 상해 듣지 마시라고 운을 띄운 다음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은 더 드리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용돈은 잘 챙겨 드릴 수 있지만 다달이 드리는 건 제가 시댁 사정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못 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친정에서 마련해 주신 전세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려면 돈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웬일로 그러냐? 그래, 잘 알겠다. 네가 그 일로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었는지는 몰랐다. 우리가 돈이 별로 없어서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이랑 싸웠니? 다 우리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 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씩씩거리며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돈 없어서 미안하다고 사과 받으니까 좋냐고 하면서 나가더군요. 진짜 한순간에 저만 나쁜 년이 된 듯한 분위기에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얼얼하더군요.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게 아닌데 뭔가 잘못되어 가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게 그때부터 느껴졌습니다. 남편이랑은 그날 이후로 완전 틀어졌고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잠깐 마주칠 뿐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혼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 너무 우울하더군요. 그러던 와중 시댁에서 마지막 폭탄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11조 언급인데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제 걱정부터 하시며 우리 아들이랑 싸웠지? 신경 많이 썼을 텐데 괜찮니? 그래, 신혼 때는 원래 박터지게 싸우는 거다. 평생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한순간에 마음이 맞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하나로 하는 것도 아마 참 어려울 거야. 라고 하시더니 이윽고 그래, 네 뜻이 뭔지는 알겠다. 그런데 우리 막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몸이 영 안 좋아. 그래서 일을 잘 못하는 거고 나가서 일했다가 괜히 병이라도 얻어오면 니들한테 부담만 되지 않겠니?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시더군요. 어쨌든 본인들은 일하기 싫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결혼 전에 못 물어봤는데 너 혹시 종교 있니? 라고 하시길래 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 11조라는 거 들어는 봤지?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잖아.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0분의 1 정도 매달 교회에 헌납하잖아. 그걸 교회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고 라고 하시더군요. 네, 어머님. 그런데요? 그게 생각만 조금 달리하면 참 현명한 생각 같아. 나한테는 고작 10분의 1이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아주 뜻깊게 쓰이고 말이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니? 내 말은 너도 우리 아들 만나기 전에는 결혼 생각이 없었다면서. 우리 아들이 그래도 참 착하고 성실하잖니? 그런 배필 만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야.